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구단원, 지각변동과 함구조론 시간입니다. 역시 수업 시간에 풀어주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잘 보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말 할 거예요. 그리고 별표 주세요. 이런 말 있으면 꼭 2번 정도 보시고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대륙 이동의 증거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요. 대륙 이동의 증거로 옳지 않은 것은 높은 산의 정상에서 해저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 마주보는 두 대륙의 한실에서 지질 구조가 연속성을 띈다. 그리고 캐리스와 같은 고생물 화석이 여러 대륙에서 발견된다.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 해안선에 일치한다. 여러 대륙에 있는 빙하의 분포와 이동 흔적이 남북 대륙을 중심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대륙 이동의 증거는 백연어가 예측했던 대륙 이동의 증거 중에 이거는 아니에요. 높은 산의 정상에서 해저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 이거는 그냥 지각 변동의 증거는 되지만 대륙 이동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찾으시면 돼요. 자, 볼게요. 다음 그림은 과거 지질시대 대륙 분포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순서를 바로 잡아라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순서를 바로 잡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가, 나, 가. 이 그림을 보면 과거 빙하, 이건 고생대 때 이야기입니다. 고생대 때 빙하가 이렇게 있었고요. 이거는 중생대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왔었나요? 대충 중생대 맞는 것 같네요. 중생대 때고요. 이거는 현재 신생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다가 몇 번에 있죠? 4번이 아니죠. 자, 또 볼게요. 어려운 게 없어요. 멘틀 대류설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멘틀 대류입니다. 1930년대에 홈즈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그랬죠. 멘틀 대류는 상하의 온도 차이에서 대류한다. 맞고요. 멘틀 대류가 상승한 부분에서 대륙이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대륙과 가까워하는 것은 대륙이 서로 멀어진다. 멀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멘틀 대륙 때문에 대륙이 이동하고 또는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답이 기억 한 개만 있습니다. 답이 몇 번이요? 2번. 잘하셨습니다. 4번 볼게요.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보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땅을 파본다.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다. 지구 내부를 통과한 지진파를 본다.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물질을 조사한다. 지구에 떨어진 운석을 조사해 지구 내부 성분을 추정한다. 지구 내부를 들여다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 땅 파보는 거, 많이 높아요. 이거 한 몇백 미터. 드릴러가 뚫어도 몇 킬로미터예요. 근데 지구가 4,000킬로미터니까 뚫은 게 뭐면 안 되죠. 인공위성 사진은 지표 관찰은 쉬워요.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답이 3번이 제일 좋습니다. 지구 내부를 통과한 지진파를 연구한다. 이게 제일 좋아요. 화산이 폭발되는 물질을 조사한다. 이거는 화산은 지각 근처니까 멘틀 상층부 또는 지각의 하부니까요. 기껏해야 무슨 100km 내외거는 돼요. 하지만 그 안쪽은 조사하는 방법은 지진파 위에는 현재 없습니다. 또 모르죠. 공상과학 소설같이 땅속에 들어가서 그런 기계가 나온다 그러면 최고겠지. 그러기 전에는 지진파밖에 다른 보기가 없어요. 다음 그림은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이 나와있죠. 그렇죠? T파는 가다가 쭉 떨어지고 다시 조금씩 빨라지다가 좀 빨라지고 떨어지죠. 이건 종파죠. 산성 종파고. S파는 좀 빨라지다가 그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전달이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각, A가 지각이고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지각하고 멘틀은 상태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달이 되는 거 봐서는. 근데 C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C는 전혀 다른 것. 뭐라 그러죠, 그거? A와 B 부분이 고체라면 C는 좀 액체죠. 위 그림에서 2900km 지점보다 깊은 곳에는 S파가 도달하지 않는 이유는 물질이 상태가 달라요.
압력이 낮다, 높다 아니고요. 매우 단단한 물질이다 그게 아니고 액체 상태 물질이 되겠다. 팽파는 액체는 전달이 안 됩니다. 물결파 같은 경우 팽파인데요. 팽파가 있으려면 어떤 뭐거든요. 아주 열려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서로 다른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안쪽 액체는 열려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C번은 상태가 다르다. 답 4번 찾으십니다. 6번은 나오죠. 이거는 수업 내용과 관계없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지구 자체에 가장 많은 부피는 멘틀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 부피 한 80%를 가지고 있어요. 지구 전체 부피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멘틀이라고 합니다. 답이 몇 번이요? 2번 찾아봅니다. 쉽죠? 앞에 있던 것보다 훨씬 쉬워요. 간단합니다. 간단하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온 건 아니니까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6, 7번. 그림은 지구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A, B, C, D 이렇게 있죠. 그렇죠? A는 이거는 지각, 멘틀, 외해, 내해. 지각, 멘틀, 외해, 내해. 이렇게 보죠. 자, 볼까요? 지각이다. 감남함제도 있는 멘틀이다. C는 S하는 외핵이다. D는 지구 내부에서 온도 압력이 가장 못한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D는 지진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구간이다. 답은 5번이고. 나오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A는 지구의 겉부분인 지각이라 맞고요. B는 감남함질 암석이든지 뭐든지 모르지만 멘틀이로 맞아요. S 상태로 액체 상태로 S파가 통과 못한다 맞고요.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다. 예, 온도가 가장 높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진파가 통과 못하면 저게 고체인지 액체인지 모르죠. 하지만 통과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고체다 말할 수 있죠. 다음 8번. A가 있고요. A를 이거 뭐라 무슨 지각? 대륙 지각이라고요. B는 해양 지각. 그렇죠? C는 무슨 면?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 말이 틀린다 했죠? C자가 두 개 들어가는 거 있죠, 그렇죠? 모호로 비치치 우령성면 그렇죠? D는 이거는 멘틀. 이란 설명으로 보는 것은 A는 해양 지각이 아니고 대륙 지각 바뀌었으니까 틀렸고요. D는 멘틀이다. 이게 답이네요. 이게 답이네요. D는 멘틀이죠. C는 구텐베르그 면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무슨 면? 모호로 비치치 우령성면. C자가 두 개 들어갑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모호면. 무슨 면이요? 모호면이라고 써주세요. 9번 너무 빠른가요? 괜찮다고요? 계속 할게요. 다음 중 판 구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의 이동 방향은 모두 같다. 판 이동 방향은 제각기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 대륙 쪽으로 모인다라고 그랬지. 개별의 판들은 다 아시아 대륙을 향해서 1년에 나란히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맘대로 바꿔요 그냥. 판은 지각과 멘틀 상부의 일부를 포함한다. 맞아요. 그래서 판의 두께가 100km 정도 된다. 맞습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라고요? 몇 번이라고 했죠 제가? 1번이에요 1번. 아니 뭐 자꾸 그러시겠죠? 그 부분은 10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면 뭐 10여 개 10개 그럼 틀렸지만 10여 개 그럼 맞아요. 판 이동하면서 화산,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틀린 거 몇 번이에요? 1번. 판의 이동 방향 모두 같다. 이게 틀렸어요. 모두 같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아 대륙 쪽이라고 그랬지 제가. 모든 판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아시아 대륙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동 속도도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놈은 빨리 가고 어떤 놈은 천천히 가고 지 마음대로.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시간 되시면 뭐 별표 하나 달아두든지 뭐 하시고요. 그림은 멘틀의 대류에 의한 판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멘틀 이렇게 밀고 올라오면 A 부분에 이건 뭐라 그러니까 A는 이거 해양 또는 열곡 그러죠. 열곡. B는 뭐라 그럽니까? 이쪽하고 이쪽의 이동은 어긋나는 방향이죠. 이건 B는 변환단층. A는 뭐라 그러다고요? 열곡. B는 변환단층. C는 해구.
회구. D는 습곡 산맥.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 지역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A 지역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요. 열곡 화산활동이 있어요. B 지역은 판의 보존형 경계이다. 보존경계 변환단층. 수업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이건 맞아요. C 지역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다. C는 해구가 아니고 멘틀 대류가 가라앉는 곳이죠. 안데스 산맥은 D 지역과 같은 곳에 있다. D가 무슨 산맥이라고 그랬죠? 습곡 산맥. 그래서 니은, 리을이 답입니다. 니은, 리을이 답인데 니은, 리을이 몇 번에 있나요? 니은, 리을이 몇 번에 있나요? 4번. 잘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것도 우리 교과서에 있는 사진이네요. 다음 그림은 화산대, 지진대 및 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유럽, 아시아판 위쪽에 있고요. 아프리카판 여기 있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밑에 있는 건 남부판, 가장 큰 태평양판, 가장 큰 태평양판, 지구 껍데기 한 40%쯤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이 사진에서는 유럽, 아시아판이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지도의 축척 때문에 그래요. 기껏해봐 여기는 한 점인데 이렇게 넓게 펴놔서 그래요. 위치가 확대돼서 그래요. 실제로 제일 큰 판은 태평양판이에요. 지구 껍데기 한 40%쯤 되고 굉장히 큰 판입니다.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보시오. 화산대, 지진대는 거의 일치합니다. 맞고요.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은 판의 경계에서 만자가 들어가면 항상 틀려요. 화산과 지진대는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맞죠? 옳지 않은 거랬죠. 화산이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대륙의 중심 부위다. 화산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자, 한 개만 고르세요. 이거 고르세요. 화산이나 지진 발생은 대륙의 중심부. 대륙의 중심부는 거의 안 해요. 근데 2번, 4번 두 개를 고르세요. 2번, 4번 두 개를 고르세요. 2번은 만자를 대신에 화산활동과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그럼 맞아요. 근데 만자가들은 틀려요. 왜 만자가들은 틀렸냐를 해볼래요? 여기 있는 게 태평양인데요. 태평양 가운데도 뭐가 있냐면 화산이 있어요. 그래서 대륙의 중심부에서도 대륙의 중심부 쪽에서 아주 드물지만 지진은 있어요. 만자 들어가면 안 돼요. 두 개 골라놓으세요. 축전 사람의 의도는 4번을 써라라고 그런 것 같은데 4번이 이게 되겠죠. 화산을 들어가면 대륙의 중심부이다. 이걸 골라라 같은데 이것도 안 돼요. 경계에서만 저 들어가면 안 돼요. 너 와라. 우리 반에 학생들이 35명이 있죠. 그렇죠? 너 집에 가라. 그러면 그 한 학생에만 설명해 건가요? 너만 집에 가라 그러면 확실히 그 한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너 집에 가라.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려를 해봐야겠죠. 너만 집에 가라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정해준 거예요. 우리 반에 35명 중에 1번 너만 집에 가거라. 그럼 1번만 집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너 집에 가거라 그러면요. 다 가도 된다는 얘기죠. 1번이 갈 수 있으면 2번도 가도 되고요. 특별히 허락한 게 아니라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번 볼게요. 다음 중 조산운동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조산운동, 조륙운동 또는 뭐 대륙운동 할 때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멘틀 대류죠. 또는 판운동, 그렇죠. 지각운동. 현재 지구에서는 대부분의 지진 현상, 화산 현상은 전부 판운동으로 설명합니다. 태평양판이 어느 판 밑으로 들어갑니다. 태평양판이 소멸됐습니다. 충돌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 3번. 판 움직이는 것은 멘틀이니까요, 결론은. 그렇죠? 자, 이제 13번이니까 한 장이 바뀌었죠?
이 장은 13번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거예요. 보세요. 다음 보기는 조산운동의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퇴적층이 융기하면서 습곡산면을 형성한다. 이게 13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찾았으면 한 개씩 볼게요. 두 번째, 두 대륙이 가까워지면서 두꺼운 퇴적층이 생성된다. 육지로부터 흘러온 퇴적물이 대륙의 가장자리에 쌓인다. 충돌하면서 이루어진다. 순서를 찾아라. 이겁니다. 다 같이 문제입니다. 육지로부터 흘러온 퇴적물이 대륙의 가장자리에 쌓인다. 현재 우리나라 아시아 주변에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아시아 주변 어디냐? 서해부터 시작해서 저 우리나라 남해 쪽으로 내려가서 중국 대륙 연변으로 시작해가지고 저 베트남까지 또는 인도네시아까지 그쪽으로 지금 현재 육지에서 공급된 굉장히 두꺼운 퇴적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두께가 수천 미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두 대륙이 가까워집니다. 또는 뭐 미국 대륙이 다가옵니다. 또는 밑에 있는 인도, 오스트리아 대륙이 다가옵니다. 그럼 더 두꺼워져요. 그래서 다 나아져. 다 나아요. 그 다음에는 너무 두꺼워지면 둘이 이제 충돌하죠. 충돌하면 습곡산맥과 단층 같은 지질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제일 마지막에 습곡산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나라가 몇 번 있어요? 저 조대인 학생 놀지 말고요. 다나라가 몇 번 있어요? 다나라가 5번에 있죠. 다나가라고 해서 다 붙어있죠. 다나가. 집을 다 받았어요. 다나라가. 14번 볼게요. 그림은 어느 지각 변동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에 나무 토막이 한 개 있어요. 한 개 더 올려놨죠? 그랬더니 A가 물에 잠겼죠? 이거는 조륙 운동이에요. 수평 운동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B 같은 경우에, 즉 대륙에 위에 더 무거운 게 올라오는 경우는 이거는 저거죠. 빙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안에도 지금 이런 일이 생긴다 했죠. 원래 서해안에 지층이 있었는데 대륙 쪽에서 굉장히 많은 중국 대륙, 황해나 양쯔강 쪽에서 굉장히 많은 토사들이 서해에 자꾸 쌓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서해 바다는 가라앉는다 그랬죠. 실튼도 가라앉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반대쪽에 가라앉으니까 동해 조금 들리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내려가죠. 근데 만약에 이 위에 이 부분이 없어지면 다시 얘는 떠오르죠. 이런 것들은 빙하가 제일 좋겠네요. 빙하가 대륙 위에 수천 미터 쌓이면 대륙은 내려갑니다. 녹으면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운동을 조륙 운동 그랬죠. 조륙 운동. 몇 번 있어요? 5번 찾아야죠. 자, 그 다음 볼까요? 15번.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동해 안에서 관찰한 지형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육지, 제 밑에 바다 이렇게 있죠. 이건 무엇입니까? 해안나무입니다. 해안나무고요. 조류운동의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산운동 들어간 건 틀렸습니다. 니은 들어간 거 다 틀렸으니까 2, 4, 5번은 답 고르면 안 돼요. 2번, 4번, 5번은 답으로 고르시면 안 돼요. 지층이 융기하게 만들어진 배관 모양의 지형입니다. 예, 조류운동 맞습니다. 답이 3번 찾으시면 돼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조류운동이 많아요. 동해안 쪽에 가시면. 바다 쪽에 있는 거는요, 여기 뭐가 있더라? 백사장이 있고요. 여기 위에는 뭐가 다닙니까? 길이에요. 무슨 길이냐면 찻길, 고속도로, 여기 다 있고요. 이 위쪽은 뭐 있습니까? 대관령 꼭대기. 거기서 뭐 키워요? 여름에 배추 농사 짓잖아요. 그리고서 가을 동안 연가도 짓고요. 가보셨나요? 대관령 꼭대기 가시면 풍차도 많이 있어요. 여름 가면 양떼 있고요. 겨울 가시면 거기 스키장이에요. 네, 대관령 같은 이런 조류군 해안 강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할 차례인가요? 16번 할 차례죠. 다음 두 지질 구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자, 좀 적으실래요? 이쪽같이 이렇게 지층이 쭈글렁쭈글렁 한 걸 가지고 이건 뭐라고 합니까? 습곡. 이쪽을 가지고 습곡 그럽니다. 지층이 이렇게 주름진 걸 습곡 그럽니다.
지층이 위로 뿔룩한 부분은 이거는 배사 낙타 등같이 굽었다. 그래서 배사. 아래로 쑥 들어갔다. 아래로 쑥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이 있죠. 여기는 뭐라고요? 향사. 여기는 뭐라고요? 배사. 여기는 뭐라고요? 향사.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산이 향사, 배사가 아니에요. 산은 절대로 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선생님, 산이 높으니까 거기가 배사인가요? 아니에요. 산은 전부 향사예요. 산은 전부 향사입니다. 그럼 배산은 우리나라 구조상 거기 뭐가 있습니까? 전부 하천이에요. 이 구조는 지층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지형의 구조가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층들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배사, 향사를 나누지, 생긴 산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기가 배사, 여기가 향사 아닙니다. 요거는 역단층입니다. 역단층입니다. 이거는 습곡 그러고요. 이쪽은 뭐라고요? 역단층입니다. 두 지층의 공통점은 미는 힘이에요. 미는 힘이 작용한 겁니다. 미는 힘이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은 뭡니까? 그럼 답이 3번이에요.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 형성되었다. 3번이에요. 3번 답해 놓으시고요. 자, 이때 질문에 나와야죠. 선생님, 그럼 여기가 왜 골짜기입니까? 그러면요. 양쪽에서 밀면 이 높은 이 부분, 배사 부분의 지층은 다 깨져요. 지층 이렇게 치면 여기가 탁 하고 부러지잖아요. 아니면 이쪽 부분이 뭐냐면 금이 결손, 그게 단층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침식이 된다 그러면 그쪽 부분이 빨리 침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골짜기가 되버려요. 이 부분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미는 힘이 되니까 양쪽에 미니까 압축이 돼 있어요. 압축이 돼 있다는 얘기는 돌이 압축이 되면 굉장히 더 단단해지죠. 그러니까 침식이 안 돼요. 우리가 산에서 보는 거는 침식의 결과예요. 습곡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습곡이 된 지역에 침식이 벌어지면 배산은 굉장히 빨리 침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낮으면 뭐가 돼요? 골짜기가 돼가지고 물이 흘러가요. 예, 그것만 아시면 돼요. 배사, 향사, 습곡은 지층의 구조입니다. 이게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 그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네, 그거 관심 있는 사람에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자, 밑에 또 볼게요. 자, 여기에 별표를 하나 박으시고요. 다 박았나요? 별표를 박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안 가르쳐줬던 소리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가르쳐줘요. 기회는 공정해야죠. 어떤 분에게 가르쳐주고 어떤 분에게는 안 가르쳐주고가 아닙니다.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보시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볼게요. 다음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가 있대요. 밑에 위 지층에서 볼 수 없는 지질 구조는 봅시다. 뭐가 있는 겁니다. 습곡, 정화, 역단층, 정단층, 부정화. 이런 거 나오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에요. 틀렸네요.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선생님 왜요? 정단층과 부정합은 동시에 그냥 알고 있다. 정단층과 역단층은 절대로 같이 못 생겨요. 정단층은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정단층은 장력이라고 해서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역단층은 미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생길 수가 없어요. 3번이 있으면 4번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이건 아주 쉽다니까요. 답만 고르면. 습곡이 있죠? 이 그림에서 습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습곡은 지층이 주름지게 습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습곡이 이렇게 있어요. 습곡이 있다는 얘기는 민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밀어야 된다는 얘기는 앞에 우리 앞 문제 16번 풀었죠? 역단층과 습곡은 같은 힘이에요. 답이 나왔네요. 그럼. 습곡이 있으면 반드시 역단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단층은 없어요. 답만 고르면 답이 3번입니다. 아주 쉬워요, 이 문제. 그림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야. 그럼 선생님이 꼬리한 답을 정단층을 줄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저 그런 문제 안 돼요. 그렇게 착한 남자가 아니에요. 나쁜 남자니까. 부정합이 있죠, 그렇죠? 어디 있어요, 부정합이? 학생들은 부정합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부정합이 어디 있다는 걸 압니다. 어디 있어요? 부정합은 절대로 층이 아닙니다. 부정합은 절대로 층이 아닙니다. 여기에 A,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를 붙여놓거나 또는 가나, 다라 이렇게 붙여놓으시면요. 부정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정합은 절대 한 개의 층이 아닙니다. 한 개의 선입니다. 부정합은 한 개의 선입니다. 기억하세요. 여기가 제일 쉽게 생각하면 A요 그러면 되는데 A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부정합은 어디라고요? 가와 나 사이가 부정합입니다. 가와 나 사이가 부정합이지 부정합은 한 개의 층이라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의 면이고 한 개의 선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부정합이라는 말보다는 부정합면이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면이라는 얘기는 얼굴이라는 얘기잖아요. 한쪽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위는 뭡니까? A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은 정합입니다. 정합이라는 얘기는 시간에 단절이 없으면 정합이죠. 이 위와 이 아래는 시간에 단절이 있어요. 가층과 나층은 시간에 단절이 있어요. 어디를 경계로? 여기를 경계로, 요 선을 경계로 시간에 단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대가시나요? 한 개의 선이에요. 면도 아니고 그냥 한 개의 선이에요. 쫙 그냥. 요 위층은 정합이고요. 이 아래층도 정합입니다. 기억하세요? 여기 선생님, 이 위가 정합이면 이건 부정합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이 위에가 전체 다가 정합이면 이 아래는 아래고 이 정합이에요. 근데 위 아래가 정합이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됐어요? 위층이 신생대 순서대로 쫙 있으면 이거는 고생대 순서대로 쫙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요? 중생대가 빠졌죠. 하지만 두 층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생대, 고생대니까 중생대가 없죠. 그러니까 그 한 선이 부정합이에요. 중생대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에서 부정합을 물어봅니다. 지질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정합이에요. 단층이고 수곡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요. 제일 중요한 건 부정합입니다. 어디에 부정합이 있느냐? 왜요? 부정합이 뭐의 역사라고 그랬죠? 지각, 변동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부정합이 있으면 그 주변 어디인가는 반드시 단층도 있고 습곡도 있어요. 왜요? 무거운 땅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도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죠. 땅 무거운 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는 땅도 굉장히 큰 어떤 진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진동이 있으면 반드시 단층도 있고 습곡도 생깁니다. 그래서 부정합을 찾는 겁니다. 18번 볼게요. 18번, 17번 하다 보니까 다 나왔던 거죠. 다음 중 습곡, 단층, 부정합 등이 발견되는 지층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각 변동이라고 했죠. 몇 번에 있어요? 5번. 지각 변동의 역사가 부정합니다. 자, 이제 서술형 또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개는 약 2억 년 전에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점차 분리되고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분포를 보인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에는 다른 학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를 세 가지 설명하시오.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 있었어요? 화석의 증거죠.
백엔의 증거는 첫 번째 화석 증거예요. 화석, 식물화석, 동물화석. 동물화석 중에는 바닷물에 사는 게 아니고 민물에 사는 거.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빙하의 흔적이죠. 남북 대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빙하가 전부 일정한 범위 내에 있어요. 빙하의 흔적이죠. 세 번째는 지질 구조가 내가 똑같다 그랬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시기에 그 지질 구조가 남아메리카에도 나타나요.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대개는 세 가지 정도를 들었어요. 실제로 찾은 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화석 증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빙하 증거. 빙하 언제 빙하예요? 고생대 때 빙하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 거요? 예, 지질 구조 연속성. 지질 구조 하시면 돼요. 세 가지입니다. 다음 20분 볼게요. 영국의 과학자 홈즈는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은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에서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은 무엇인지 쓰시오. 뭐 이 그림 주고 뭘 쓰겠냐? 멘틀 대륙. 이 그림이 멘틀 대륙 설명하는 거잖아요. 핵은 아주 뜨거워요. 한 6, 7천도 된다고 해요. 이 바깥은 한 300도쯤 돼요. 절대 온도가 300도예요. 그러니까 바깥은 안쪽은 굉장히 뜨겁고 바깥은 굉장히 차가워요. 6,000도에 비하면 300도는 굉장히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뜨거운 게 있던 열이 바깥으로 나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천천히 대류를 하면서 열이 식어간다는 개념이죠. 이거 무슨 대류예요? 멘틀 대류. 홈즈의 개념이었어요. 자, 다음 볼까요?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지형의 이름을 쓰고 판에 어떤 경계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대서양 중앙과 태평양 동쪽에 발달해 있다. 깊은 바다 밑에 있고 긴 산맥 모양으로 솟아올라 있는 지역이다. 해령 하는 거죠. 해령은 무슨 경계예요? 발산 경계죠. 해령은 발산 경계. 해구는 수령 경계. 단층은 보존 경계. 세 가지로 했어요. 경계는 수령 경계가 뭐 형제가 무슨 뭐 서위평이냐 충돌형이냐 다르지만요. 판과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발산 경계, 해령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수령 경계가 있죠. 수령은 해구라고 그랬고요. 보존 경계는 단층대. 무슨 단층대라는 있어요. 이게 보존 경계입니다. 생성도 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판과 판이 서로 비켜 지나가는 경계예요. 그 다음 볼게요. 몇 번이죠? 4번. 22번. 다음 그림은 지각의 단면을 나타낼 것이다. A, E 중 지각의 두께가 가장 두꺼울 곳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자, 지각이 가장 두꺼운 데가 어딜까요? 물론 이게 함정이긴 해요. A, B, C, D, E. 그랬을 때 여기가 제일 두꺼워요. A가 제일 두꺼워요. 근데 A가 왜 두꺼울까요? 예, 간단해요. 여기 있으면 같은 무게라도 압력이 있으면 밑에는 멘트는 이게 유동성이 조금 있다 그랬잖아요. 위에 올려놓으면 여기 보면 이들이 푹 가라앉죠. 무거우니까. 그래서 압력이 크게 작용하여 또는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근데 지각 평행설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 학자들마다 구구한 학설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설이 맞느냐, 플레이트설이 맞느냐, 그래서 맞는데요. 두껍다라고 물었으면 이유가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간단해요. 무게가 많이 나가서 가라앉은 거예요. 또는 압력이 커서 그래서 돼요. 자, 제일 두꺼운 데는 A, B, C, D 중에 D. 이유는 압력이 크게 작용하여서 또는 무게가 무거워서. 23번. 다음 그림은 이탈리아에 있는 세라피스 사원의 돌기둥이다. 이 돌기둥에는 높이가 약 5m 되는 곳에 천공조개가 뚫어놓은 구멍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이 지역은 과거에 어떤 지각 변동을 받았는지 겪었는지 설명하시오.
그림에 나오는 세라피스 사원이에요. 제가 사진 보여줬던 건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이었죠. 현재 여기는 개발이 돼가지고 뭐라 그러죠? 여기는 뭐 상가도 들어서고 나무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 이런 데인데요. 처음에 이 사원은 로마인들이 만들었어요. 로마인들은 사원을 물가에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속에다 만드는 사람들이죠. 약간 높은 지대에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에 5m 되는 곳에 뭐가 있다 했죠? 천공조개가 있다. 즉 침방을 해가지고 이게 바다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다시 올라와 있죠. 침강 융기의 역사를 가지는 진영이에요. 여기 적으세요. 침강 융기 작용을 받았다. 침강 융기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융기부터 한 게 아니고요. 침강했다가 융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침강과 융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녀석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지각 변동이 큰 거예요. 물론 로마인들을 치면 로마 한 2000년 전 국가니까 2000년이 짧은 거냐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사람 기간에서는 긴 거지만 지구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거예요. 2000년 동안 5m라 그러면 이게 뭐 해변가에 있다 쳐봐요. 5m를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5m. 10년 동안 10m를 2000년 동안에 10m를 땅이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빨리 움직인 거예요. 굉장히 빨리 움직인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자, 이런 게 있죠. 다음 그림은 두 단층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모양의 단층이 나타나는 과정은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그냥 하나 적어놓읍시다. 가는 이거 정단층이에요. 뭐라고요? 정단층이에요. 정단층. 가는 정단층이고요. 나는 이거 뭡니까? 역단층이에요. 가와 나는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서로 다른 모양. 너무 쉬운 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런 모양이 다릅니까? 작용한 힘의 방향이 달라요. 작용한 힘의 방향이 다릅니다. 작용한 힘의 방향이 다릅니다. 가는 무슨 힘이 작용했어요? 당기는 힘이 작용했어요. 가는 무슨 힘이요? 당기는 힘. 나는요? 미는 힘이 작용했습니다. 가는 뭐라고요? 당기는 힘. 나는 뭐라고요? 미는 힘이 작용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그 다음에 다 했어요. 뭐 별거 없죠. 앞에 나오는 부분, 생물의 영양보다는 외워야 될 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마지막 10단 정정기 자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